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 방송계의 중심에서 폭발한 한 사건을 통해 침묵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JTBC 가제작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순간 세상은 모두가 반격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5년 10월 3일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의 한복판에서 불꽃야구의 이름 위로 날카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상파 대형방송 JTBC가 법적 조치라는 칼날을 빼어든 그날 모든 언론은 곧바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카메라 앞에 나타난 건 분노의 회견도 반박의 입장문도 아닌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어리둥절했고 네티즌들은 도대체 왜 아무 말이 없지? 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침묵이 단순 한모 대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반격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의 생존과 명예, 그리고 브랜드 철학 전체가 걸린 전면전이었습니다. JTBC 의법적 대응이라는 이름의 칼날은 불꽃야구를 복제자이자 침해자로 몰아붙이려 했지만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은 그 프레임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상대의 프레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청자 여러분, 택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갈 용기를 줍니다. 장시원 PD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논쟁의 무대에 오르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디어 전쟁의 본질은 소음입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가가 아니라 누가 소음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릅니다. JTBC는 법이라는 무기를 휘둘렀지만 불꽃야구는 조용함을 무기로 맞섰습니다. 언론 대응의 교과서를 완전히 뒤집은 그 선택은 위기관리의 정석이 아니라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의 결심이 JTBC의 공격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JTBC가 끊임없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리며 복제 논란을 강조할 때 불꽃야구 측은 단 한마디의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JTBC만 저렇게 시끄럽지?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진실을 말합니다. JTBC는 법으로 이기려 했지만 대중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조용한 쪽을 신뢰합니다. JTBC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들의 이미지는 공격적으로 변했고 반대로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은 차분히 자신들의 길을 걷는 묵묵한 장인으로 비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위기관리 전문가 김명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묵은 패배나 회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르다. 불꽃야구는 이미 수년간의 콘텐츠로 신뢰를 쌓아왔고 그 신뢰의 총량이 법보다 강했다. 즉,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팬들은 불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PD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며 스스로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JTBC는 불꽃야구의 반응을 기다리며 수많은 기사와 여론전을 펼쳤지만 대중의 반응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오히려 JTBC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불꽃야구는 그냥 자기 일하는 데라는 댓글들이 늘어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의 향방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이 만든 논란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었고 불꽃야구는 아무 말 없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전쟁이 가져온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JTBC 의가처분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제작이 멈췄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기고 스태프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SNS에는 걱정과 추측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불꽃야구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법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는 새 영상이 올라왔고 팬 커뮤니티에는 선수들의 사진이 공개되었으며 팬들을 위한 이벤트 공지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지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상의 무게를 전략으로 만든 행위였습니다. 루틴, 즉 일상적인 반복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JTBC의 공격이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불꽃야구의 채널은 마치 고요한 항구처럼 변함없었습니다. 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 이 말 한마디가 JTBC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공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공포는 변화라고. 그러나 불꽃야구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으로 콘텐츠를 올리며 팬들의 감정을 안정시켰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대로다 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듯 말이죠. 그 침묵 속 루틴은 수많은 팬들의 불안을 녹였습니다. 그 결과 JTBC의 법적 공격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이수연 박사는 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브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변하지 않는 일상이다. 불꽃야구는 공식 입장 대신 꾸준한 행동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매일 보냈다. 팬들은 그 메시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보며 우리 팀은 괜찮구나라고 느꼈고 그 안도감이 곧 충성심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의 소송 소식이 전해진 일주일 뒤 불꽃야구 채널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지켜줄게요. 믿고 기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응원합니다. 라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팬덤의 감정은 불안에서 결속으로, 결속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확신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묵묵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야구가 보여준 두 번째 반전. 루틴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평소처럼 걸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폭풍을 잠재웠습니다. JTBC가 법적 문서로 싸움을 준비할 때 불꽃야구는 팬들의 마음으로 전쟁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업무를 이어간 게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통제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팬들은 장 PD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JTBC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실제로 JTBC의 언론 플레이는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JTBC의 이름이 언급될수록 부당하다, 불필요하다는 감정적 반응이 늘어갔습니다. 불꽃야구의 행동은 정서적 일관성의 예술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의식이었고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브랜드의 근본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 한 문장이 팬들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JTBC의 공격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침묵과 루틴, 두 개의 단어가 불꽃야구를 구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JTBC의 가처분 신청이 세상을 뒤흔들던 그 시점에도 불꽃야구의 리더 장시원 PD는 단 한 번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SNS에 어떤 글도 올리지 않았고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내부 회의에서조차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감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감정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 뚜벅뚜벅. 그 말은 단순히 걸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장시원 PD의 뚜벅뚜벅 정신은 이번 사태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법적 압박, 여론의 추측, 팬들의 불안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제작팀과 함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팬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리더십 전문가 박민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조직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정서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팬덤의 안정감을 심었다. 실제로 그의 무표정한 침착함은 팬들에게 묘한 신뢰감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저 사람이라면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의 결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공방의 세계에서 감정적인 발언은 언제나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한마디의 격한 말이 법정에서는 불리한 증거가 되고 언론에서는 왜곡의 씨앗이 됩니다. 장시원 PD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짝 물러나 콘텐츠라는 본업으로 모든 자극을 흡수했습니다. JTBC가 법으로 싸움을 걸 때 그는 이야기로 싸웠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 한 문장이 불꽃야구의 모든 위기 대응을 지배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책임감을 읽었고 그의 꾸준한 제작 행보 속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JTBC가 법적 논리를 앞세울수록 불꽃야구는 인간적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무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가 선택한 침묵은 결국 리더십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팬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법이 아니라 신뢰다. 그 한 문장이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믿음의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뚜벅뚜벅, 천천히, 묵묵히, 그러나 반드시. 이 단어는 이제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장시현 PD는 지도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되었고 방송인이 아니라 신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여운은 JTBC의 모든 소음을 덮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결국 리더의 한 걸음이 브랜드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불꽃야구는 말보다 강한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JTBC의 법적 칼날이 불꽃야구를 겨눴을 때 사람들은 제작진이 해명에 나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입을 닫은 건 제작진이었고 대신 말을 하기 시작한 건팬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했습니다. 왜 JTBC는 수많은 예능 중 불꽃야구만 겨냥하는가? 진짜 도용이라면 왜 침묵하지? 이건 힘있는 방송사의 횡포 아닌가?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팬들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이 순간부터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JTBC는 불꽃야구를 복제자로 몰아붙이려 했지만 대중은 오히려 JTBC 늘기득권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논리보다 감정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JTBC의 법적 문장보다 불꽃야구의 땀과 진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JTBC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문화평론가 정수민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니다. 팬덤이 콘텐츠의 윤리적 주체로 진화한 상징적 사건이다. 실제로 팬들은 단순히 불꽃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JTBC의 프레임을 분석하고 반박 근거를 직접 찾아 공유했습니다. 누군가는 JTBC의 보도 패턴을 분석해 시간대별 기사 노출 빈도를 계산했고 또 다른 팬은 과거 유사한 포맷의 방송 사례를 찾아내며 불꽃야구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대항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JTBC가 우리가 원작자다라고 주장할 때 팬덤은 이야기는 법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질서 선언이었습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야기의 공동 창작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JTBC의 여론전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언론에 수십 개의 기사와 입장이 쏟아져도 댓글창에는 JTBC를 향한 불신이 더 많았습니다. 왜 힘있는 방송사는 늘 약한 사람을 몰아붙이는가? 법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불꽃야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런 문장들이 댓글창을 메웠습니다. 팬덤은 불꽃야구의 침묵을 대신 말했고 그 말은 JTBC의 보도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멀리 퍼졌습니다. JTBC가 한마디를 내놓을 때마다 그 말은 오히려 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중은 JTBC를 공격자로 불꽃야구를 묵묵한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 분석에 따르면 JTBC 관련 기사에서 부당함, 옹졸함과 같은 부정적 키워드 결합률이 사건 직후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 관련 기사에서는 신뢰, 진정성, 응원 등의 긍정 키워드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팬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JTBC가 던진 법적 프레임을 감정의 힘으로 뒤집었고 대중의 마음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법은 계약을 지배하지만 신뢰는 마음을 지배한다. 그 한 문장이 JTBC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불꽃야구의 싸움은 법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JTBC가 법정 모기를 꺼내든 순간 불꽃야구 제작진은 이미 이 싸움이 단기전이 아니라서사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서 이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JTBC가 조항과 문서를 들이밀며 권리를 말할 때 불꽃야구는 묵묵히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법은 순간을 지배하지만 서사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JTBC의 법적 공세는 즉각적이었지만 불꽃야구의 대응은 장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팬들과의 신뢰, 브랜드의 정체성, 그리고 또박또박 정신이라는 철학으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오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미디어 역사학자 앤드류 케이리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JTBC는 과거의 권리에 머물렀지만 불꽃야구는 미래의 가능성을 붙잡았다. 대중은 닫힌 서사보다 열린 서사에 더 오래 몰입한다. 바로 그 이유로 불꽃야구는 논란의 중심이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로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불꽃야구의 제작진은 그날에도 평소처럼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팀은 새 콘텐츠를 올렸고 홍보 담당자는 팬 커뮤니티에 공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JTBC의 그림자 아래서도 자신들만의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리듬이야말로 불꽃야구의 영혼이었습니다. 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법보다 진심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 한마디가 브랜드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JTBC가 던진 공격은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꽃야구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전과 성실, 그리고 묵묵함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되는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법적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분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 기억된다. 이 문장은 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고 JTBC의 공세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 싸움은 법적 승패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강화하는 계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불꽃야구는 자신들이 추구하던 가치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JTBC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불꽃야구는 오직 콘텐츠로 답했습니다. 그 콘텐츠 하나하나가 JTBC의 논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국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으로는 막을 수 있어도 이야기는 멈출 수 없다. 그 말은 단순한 응원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꽃야구가 세운 새로운 미디어 질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공격을 철학으로 승화시킨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예능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